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본격적인 공천 경쟁이 시작됩니다. 지역 민심의 향배도 관심입니다. 광양 지역에 주말 동안 내린 분진이 서해상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불황과 저유가 기조 속에 여수산단 석유화학 업계가 나름의 선전을 거두면서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다는 평가입니다. 정월 대보름을 하루 앞둔 주말 휴일 다양한 세시풍속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통 정월 장 담그기도 한창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호남 민심을 놓고 한판 승부에 들어간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공천 경쟁에 접어듭니다. 현역 물갈이와 전략 공천 등을 놓고 치열한 삿바 싸움이 예고되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 지역 민심의 향배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지난주 20대 총선 공천시청을 마감한 여야 각 정당이 이번 주부터 후보자 평가에 들어갑니다. 더민주는 이르면 내일부터 면접이 시작되고 더욱이 광전남 일부 선거구에서는 현역 등 후보들의 경쟁력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예비 후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당이 분열돼 있고 하기 때문에 후보들의 가치관, 정치적인 철학 이런 것도 중요하겠고요. 특히 현역 1차 컷오프, 이른바 하위 20% 대상자 통보가 임박해졌고 이번 주 안에 광주의 전략공천 대상지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져 낙하산식 공천 여부 등에 대한 당내 파열음 등 후유증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광전남에서 67명의 공천을 신청해 평균 3.3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한 국민의당도 이번 주 공천 일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공천 자격 기준과 시행 세칙 등이 정해지고 본격적인 공천 절차에 돌입할 경우 호남 물갈이 여부를 놓고 현역 의원과 정치 시민 사이의 갈등이 커지면서 중대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론조사와 당원 경선, 수기 선거인단이나 배심원단 등 여러 경선 방식 가운데 광주에 어떤 룰이 적용될지도 관심입니다. 조직이 많은 사람들이 선정된 사람을 파악하고 바로 대응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서 곧바로 투표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찾아내는 게. 야권 텃밭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이번 주 현역 물갈이와 전략 공천 여부 등 공천 국면에 접어들면서 중대 기로를 맞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민심 향배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새로운 진보 정당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민중정치연합이 광주와 전남에서 차례로 창당 대회를 열었습니다. 민중정치연합 광주시당은 박봉주, 오효열, 나인욱 공동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당 대회를 열고 낡고 부패한 광주 정치 세력을 교체해 새로운 정치 역사를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민중정치연합 전남도당은 어제 순천에서 중앙당 창당에 앞서 광역시도당 가운데 가장 먼저 창당 대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광양 지역에 내린 분진은 서해상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였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어제 오전 광양 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낙하 분진에 대해 현장 조사와 환경과학원 예보를 종합한 결과 서해상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전남 동북권과 경남 하동, 남해군까지 광범위하게 퍼진 데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오늘까지 광양읍과 중마동, 광영동과 금호동 일대 현장을 방문해 시료 채취와 청소 작업을 벌였으며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할 수치에 이르지는 않은 수준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광주 지역의 30, 40대 젊은 연구자와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지역 공공정책 플랫폼 광주로를 창립했습니다. 지역 공공정책 플랫폼 광주로의 추진위원과 시민 등 200여 명은 5.18 자유공원 자유관에서 창립 대회를 열고 시대 변화에 맞는 지역 발전의 전략과 정책을 생산해 지역 공동체의 변화를 이끌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창립 첫 해인 올해는 지역 공공정책연구소를 설립한 뒤에 시민교육센터와 지역 공공데이터센터, 공익활동과 공제조합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올해 경기 불황과 저유가 기조 속에 국내 산업 기상도에 먹구름이 들이운 가운데 여수산단 석유화학 업계는 그나마 긍정적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주 수출국인 중국의 성장세 둔화로 지난해 같은 실적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최악의 2014년을 보냈던 GS칼텍스는 지난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한 해 매출액만 28조 3,300여억 원으로 2014년에 비해 28% 정도 줄어든 데 반해 단기 순이익은 9,70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유가 하락에 따라 재고 손실이 불가피했지만 정유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정제 마진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LG화학과 여천 NCC 등 유화업계도 지난 한 해 유가 하락만큼 에틸렌 등 생산 제품의 하락폭이 크지 않아 나름대로 선전한 한 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과 중동 석유화학 업계의 신규 투자가 주춤해지면서 올해도 수출 전망이 그다지 어둡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성장세 둔화와 제품 자급률이 높아지고 있는 점은 지난해와 같은 수익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단 업체별로 기초 유분과 합성 수지를 생산하는 업체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합성 원료와 고무는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합니다. 유가 하락 지속, 세계 경기 침체로 여수 국가산업단지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 산업의 생산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정제 마진폭 하락과 기업들의 영업이익, 매출액은 작년만큼의 실적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단업체들은 연초부터 업체 간 합병과 사업 다각화로 돌파구를 찾기 위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밝은 전망을 제시하기도 힘든 국내외 상황이 석유화학 업계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우리 음식의 기본인 장. 예부터 선조들은 음력 정월에 담그는 장을 으뜸으로 생각했는데요. 정월이 다 가기 전 전통 방식으로 장 담그기에 한창인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아직 바람이 찬 음력 정월. 만반의 준비를 마친 주민들이 마당으로 모였습니다. 겨우내 잘 숙성된 메주를 꼼꼼하게 씻어냅니다. 수십 년 동안 해왔지만 최근 전통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추위마저 잊었습니다. 우리들은 한 40년 되었지. 보람 있지. 맛있게 하니까. 천일염을 체에 걸러 물을 붓는 방식으로 정성스레 소금물을 녹여냅니다. 항아리에 가득 채운 뒤 날달걀을 넣어 동전 크기만큼 떠오르면 적당한 농도. 입맛으로 맞추고 엽전을 띄워보던 어른들에게 배운 명의는 수십 년을 거쳐 이 같은 전통 방식을 지켜왔습니다. 이 정도 되면 딱 맞습니다. 네. 그래갖고 이제 여기다 메주를 이렇게 담아서 이제 이걸 퍼부어요. 잘 말린 메주를 차곡차곡 쌓아 소금물을 붓고 숯과 고추까지 띄우면 남은 건 기다리는 일. 직접 콩을 재배해 전통 방식으로 장을 생산하고 있는 이 마을은 매년 7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에 어르신들이 너무 영리하셔. 옛날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잡아놓은 거 보시면.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져도 이 장 담는 것은 안 바뀌어진 것 같아요. 사계절 내내 대량으로 장이 생산되는 요즘도 수백 개의 옹기가 가득한 한옥마당에서는 정성 가득한 정월장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정월 대보름을 하루 앞둔 휴일을 맞아 전남 동부 지역에서도 다양한 세시풍속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수시 문화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웅천 요트 마리나 광장에서 시민 10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정월 대보름 달집 태우기와 민속놀이 한마당 행사를 가졌습니다. 순천시 서면 지본마을 등에서도 당산제, 달집 태우기, 농악놀이 등 민속놀이와 다채로운 세시풍속 행사가 잇따라 개최됐고 내일도 순천시 구암마을에서 주민들의 안녕과 화합을 기원하는 용수제가, 월등 송천마을에서는 달집 태우기 공개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인터넷 주문이나 배달 앱에 등록된 음식점과 제사음식 취급업소 등 256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11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초 실시됐으며 전라남도는 영업자 준수사항이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5곳을 영업정지 처분하고 등록된 시설물을 없앤 3곳은 폐쇄 조치하는 등 행정처분을 마쳤습니다. 오늘 오후 4시 25분쯤 고흥군 금산면의 한 주택에서 지체장애를 앓고 있던 61살 김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발견 당시 이 씨는 몸에 화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이 씨가 있던 방과 사용하던 전기장판도 일부 불에 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전기장판 과열로 불이 나 이 씨가 연기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목포 요금소 부근을 달리던 54살 차모 씨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차 씨는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차량을 모두 태우고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엔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해 주민 스스로 마을을 디자인하는 디자인 마을 가꾸기 사업을 공모합니다. 접수 시한은 다음 달 21일부터 31일까지며 여수시 평가위원회가 응모된 사업의 필요성과 공익성, 현실성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합니다. 여수시는 최종 선정된 3개에서 5개 마을에 총 사업비의 10% 자부담을 원칙으로 마을당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다음 달 말 제2차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세월호 특조위는 오는 3월 말 제2차 청문회를 열고 사고의 원인 규명을 주제로 선박 도입과 운영 과정의 문제점, 선체 결함과 인양 계획 등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특조위는 선체 인양이 7월 말로 예정된 상황에서 정부가 특조위 활동을 6월 말까지 규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올해 말까지 활동 기한을 보장할 것과 필수 예산 배정을 촉구했습니다. 올 들어 광주와 전남 지역에 접수된 119 5인 신고가 하루 평균 15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광주와 전남에는 749건의 5인 신고가 접수됐으며 연기나 수증기를 화재로 잘못 알고 신고한 경우가 425건, 53%로 가장 많았고 타는 냄새가 54건, 화재 경보기 오작동이 3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남광역세일센터는 경력단절 여성과 결혼 이민 여성 인턴 78명을 모집합니다. 이번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저소득층과 장애 여성, 결혼 이민 여성과 북한 이탈 주민 등이 우선 지원 대상으로 인턴 종료 뒤에도 3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기업과 인턴에게 취업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 여성이나 기업은 전남광역세일센터 누리집이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완도군과 목포대 산학협력단은 8개월 동안 해풍의 농업적 이용가치 규명 연구 용역을 벌인 결과 완도산 농산물이 풍부한 일조량과 해풍의 영향으로 타 지역 농산물에 비해 당도와 무기질 함량이 높았다고 밝혔습니다.